전 세계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조차도 수십 년간 극비리에 연구해왔던 사실상 핵무기급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기술을 한국이 단숨에 완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외교가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전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 걸까요? 이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근본을 뒤흔들고 기존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서방의 한 고위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한국이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2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그들의 당혹감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핵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은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강대국들의 심장을 떨리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후 중국과 프랑스, 영국이 핵보유국 대열에 합류하며 국제 질서의 균형추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 한국의 기술 발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힘을 보여줄까요? 저는 군사 및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국방 기술 동향을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온 전략 무기 개발 경쟁은 제 주요 취재 분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항상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군사력에 비해 그 기저를 이루는 첨단 기술력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일까?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제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거인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20년 한국이 개발한 초정밀 미사일 기술에 대한 비공식 보고서를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한 고위 엔지니어는 제게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수년 내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고서에는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유도 시스템과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는 복잡한 기동 방식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매달렸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난제들을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핵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초정밀 유도 기술은 핵탄두를 정확히 목표에 투하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한국에게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때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미국의 엄격한 제재 아래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을 막는 동시에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두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제약을 역이용해 사거리와 중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신 정밀도라는 새로운 영역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미래를 준비했다며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한국을 군사기술 분야에서 자신들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국의 질적 도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미래 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술력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배경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이할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깔끔했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활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선 그들의 정신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의 군사기술을 취재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위치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마침내 한 연구원과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첫인상은 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딱딱한 군인이나 냉철한 과학자의 모습이 아닌 옆집 형처럼 편안한 인상을 가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박사. 그는 제게 직접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기술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했던 기술을 어떻게 한국은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까? 김민준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한 프로젝트에 집착했고 그 과정에서 미세한 디테일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작고 정밀한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견고한 블록부터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방식 대신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한국인 특유의 위기 극복 DNA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박사와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연구소의 다른 동료들을 제게 소개해 주었고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술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며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는 병사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오히려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고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들의 나라임을 직감했습니다. 첫날의 충격적인 인상은 한국의 기술력이 하드웨어가 아닌 사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앞으로 마주할 놀라운 이야기들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취재하기 위해 여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본사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KF-21 전투기 보라매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보라매는 단순히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적 독립성과 국방 역량을 상징하는 거대한 조형물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 기술에 의존했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수출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KF-21 개발팀의 한 책임 연구원은 제게 전투기의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 부품들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외국의 기술 이전을 기다리는 대신 저희가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해답을 찾아냈죠. 특히 이 전투기의 소프트웨어는 100% 우리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임무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자체적인 군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로 변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기술 이전을 꺼려왔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후 한국의 민간 기술력을 취재하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으로 수많은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퀀텀 컴퓨터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을 만났습니다. 이 작은 회사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CTO인 박서준 씨는 제게 우리는 양자 컴퓨터의 오류율을 10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기존 컴퓨터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금융, 의료, 국방 등 모든 분야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들뜬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사실상 암호 해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면 전 세계의 모든 암호 체계는 무력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든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로봇이 정교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자율주행 택시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군사력 증강이나 경제적 이윤 추구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의 근간에는
도전과 절박함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책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멈춰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사람의 지혜와 노력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서린 결과물입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기술은 민간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고 민간 기술은 다시 군사 기술에 응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은 무인 전투 차량 개발에,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은 전장 응급구조 시스템에, 초고속 통신 기술은 전술 네트워크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기술이 시너지를 내는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강국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만의 독점적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한 개인의 천재성이나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집단적 노력과 지혜가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적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다음으로 어떤 기술을 공개할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정부 주도의 거대 프로젝트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달은 저는 평범한 한국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서울의 번화가와 시장 그리고 대학가를 오가며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외로 차분하고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기술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제게 우리는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왔어요.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고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기술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젊은이 특유의 낙천성 대신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진지함이 엿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눈부신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그들의 불안과 노력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시장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상인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나 운이 아니야.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전부였지. 라고 말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헌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제게 한국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깊은 교육열이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적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있었기에
한국은 단기간에 고도의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한 공원에서 홀로 앉아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는 항상 주변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해. 우리가 가진 힘은 오직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함께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자주 독립과 자립의 정신을 엿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국력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충격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표는 단순히 핵무기급 기술을 보유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기존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로 세계를 양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이 양분된 구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이제 힘의 균형이 단순히 핵무기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한때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독립적인 군사력 증강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제약을 오히려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더 이상 강대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주체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제 외교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미국 군사 전문가는 제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동맹으로만 볼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이자 동시에 잠재적 경쟁자가 되었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고 말하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의 위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 숨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아니면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작은 거인, 대한민국. 그들이 숨겨온 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